횡령 배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외 없이 의무화한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이렇게 금메달 하나밖에 안 나오는 게 좀 돌아보아야 되지 않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폭이 다른 종목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선수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선수의 레킷과 신발 사용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은 레킷, 신발 등 경기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용품은 본인이 원하는 용품 사용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연맹 승인 국제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배드민턴 협회가 받은 후원사 후원금의 20%, 약 72만 불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배분했었습니다. 하지만 협회는 2021년 6월 이 배분금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선수들은 최근 문체부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 중 배드민턴처럼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규정입니다. 문체부는 즉시 폐지를 권고합니다. 대회 물품을 후원사에서 수의 계약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추가로 후원사로부터 물품을 받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구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40명에 달하는 배드민턴 임원의 후원액은 회장의 후원금 2,300만 원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회장이 낸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수령한 전무의 개인 계좌에서 회장의 이름으로 대납하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협회 임원들에게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배드민턴 협회와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 불합리한 규정들이 더 드러났습니다. 선수촌 안팎에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라거나 선수 연봉과 후원 계약도 하나하나 제한한 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입니다. 선수는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수촌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 이상으로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는 요소들은 현대적인 요인과 혹은 선진 스포츠 문화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폰서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제한했습니다. 국가대표는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과 용품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수 개인의 스폰서 계약은 한 곳만 허용하고 표기도 우측 옷깃으로 정해졌습니다. 실업 배드민턴 연맹의 선수 계약 관리 규정엔 연봉도 정해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첫 해 연봉도 최고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고 자율적 연봉 계약은 3년 이후부터입니다. 안세영 선수에게도 이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비인기 종목 특성상 몇몇 스타 선수만을 위해 규정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수들에게 족쇄가 될 수 있는 조항들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원래는 대회 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였는데
이 평가위원 점수를 30%로 끌어올린 겁니다.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면서 3년 전 10%로 낮췄던 건데 이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선수들로선 협회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심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경은 선수는 2016년 리우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리우에서 딴 유일한 배드민턴 메달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 대표팀에선 탈락했습니다. 선발전 승률 50%에 심사위원 평가 50%를 더해 국가대표를 뽑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정 선수는 경쟁 선수에 비해 승률은 훨씬 높았지만 평가 점수에서 2배 넘게 뒤져 결국 떨어졌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선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평가 점수 50%에 대한 기준과 세부적인 항목은 알지 못해 승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점수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정과 조작이 가능한 선발 제도입니다. 특정 대학 출신 평가위원들이 제자들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배드민턴 지도자들의 주권적인 평가가 국가대표 선발을 좌우했던 겁니다.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자 협회는 대회 성적 90%, 평가위원 점수 10%로 선발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6명 남짓인 평가위원들도 전부 다른 대학 출신들로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협회는 90차 이사회를 열고 3년 만에 이걸 다시 뒤집었습니다. 평가위원 점수를 다시 30%로 높였고 위원 구성도 2명까지는 같은 대학 출신이 맡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협회 측은 복식은 파트너에 따른 변수가 커서 평가위원 점수를 높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협회 입김이 다시 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갈등을 빚었던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이번엔 소속 심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력 충원을 요청하니 심판 재계약이 안 됐고 이를 항의하니까 소속 심판제도 자체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폐지 결정도 1분 만에 카톡 의결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대한배드민턴협회 심판위원회 카톡방입니다. 밤 9시 40분쯤 카톡방이 만들어지더니 상인 심판 제도를 유지할지 묻는 투표가 올라옵니다. 1분 만에 투표가 끝났고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됐다는 알림이 뜹니다. 상인 심판 제도는 프리랜서 심판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협회가 직접 심판을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20여 개 종목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선 2018년부터 도입했는데 불과 1분 만에 그것도 카톡방에서 없애기로 결정한 겁니다. 최소한 2억 원은 될 텐데 이 사업 자체를 없애자라고 의결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심판들은 협회의 이 같은 결정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상임 심판이었던 우형우 씨는 심판 건수가 급증하면서 협회의 인력 부족을 호소했습니다. 계속 심판대에 앉아있는 시간이 영상으로만 확인을 해도 10시간 이상 되는 거를 화장실 갈 시간도 거의 없이. 그러자 협회가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고 이에 동료 심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아예 제도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전체 상임심판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있는 S등급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자꾸 이제 개선 사항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좀 찍은 것 같고 내가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동료들이 올해 이렇게 큰 불이익을 받았나?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도 협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명확지가 않았어요. 오늘도 정상적으로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든지 소송 절차를 받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